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직장인 여자이고 아직 결혼은 안 한 미혼 여자입니다. 엄마랑 주말마다 집에서 사연을 자주 듣곤 하는데 제가 이곳에 사연을 쓰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끔찍하고 소름이 돋지만 용기를 내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랑 둘이 살았는데 제 기억 속엔 아빠라는 사람이 아예 없어요. 저한테도 아빠가 있었으니 제가 태어나긴 했을 텐데 엄마는 제게 단 한 번도 아빠에 대해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묻지 않았는데 엄마가 아빠라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건 말 못할 무슨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에 묻지도 않았죠. 제가 생각해도 전 어렸을 때부터 또래에 비해 철이 빨리 들었어요. 엄마가 저랑 둘이 살면서 힘들게 사는 모습을 매번 봐와서 그런가 이런 엄마에게 칭얼대거나 보챈 적이 없었죠. 그 흔한 잠투 정도 한번 불어본 적이 없이 되려 제가 먼저 일어나 엄마를 깨우곤 했어요. 저는 늘 어떻게 하면 엄마를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엄마가 덜 힘들어할까 하는 이런 생각만 하며 산 것 같아요. 그러니 엄마도 자연스레 저를 많이 의지하시게 되었죠. 어렸을 때부터 전 엄마에게 딸이자 친구이자 배우자이며 보호자 역할까지 다 해왔어요. 엄마 또한 본인이 살아가는 이유가 저라고 할 정도로 절 극진하게 키웠는데 엄마의 삶보다 제 삶을 위주로 사셨던 분이세요. 아마 저희 모녀는 전생에서부터 모녀 사이였을 것처럼 정말 잘 지냈죠. 엄마는 주로 하셨던 일이 아파트나 상가에서 격리 일을 하셨는데 엄마는 본인이 다녔던 상업고등학교에서 계산이 제일 빠른 학생으로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격리 직원으로 꽤 오랫동안 일을 하셨는데 결국엔 젊은 사람들한테 밀려 격리 일은 그만두시고 보험 영업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이에 전문직은 가질 수가 없었고 그렇다고 청소나 식당 서빙 일은 엄마가 자신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보험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워낙 숫기가 없는 엄마 성격에 영업 일을 하는 건 쉽지가 않은 모양이었어요. 매번 저조한 실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엄마보다 더 어린 직장 상사한테 반말까지 들으며 혼이 나셨거든요. 한 번은 엄마가 회식을 하고 집에 들어오셨는데 아니 술에 잔뜩 취해선 인사불성이 되신 겁니다. 저는 살면서 엄마가 술에 취한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무슨 속상한 일이 있으셨는지 저렇게까지 술을 많이 드셨나 싶었죠. 그리고 엄마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집으로 들어와 마루바닥에 대자로 누워 잠꼬대를 하는데 박 팀장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잘할게요. 라는 말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이런 엄마를 보니 정말 가슴에 돌덩이 하나가 앉은 것 마냥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모든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듯 저희 엄마도 저 때문에 저랑 먹고 살아야 하기에 그 모든 걸 꾹 참고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저도 이런 엄마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좋은 대학에 들어가 전문직을 갖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죽을 둥 살둥하며 공부를 했죠. 되려 이런 악조건 속에서 공부를 하니 더 독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여유로운 집안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다면 이렇게까진 공부를 하지 않았을 것 같았거든요. 암튼 저도 엄마를 닮아 숫자가 참 좋았고 이과에 진학해 대학을 수학과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에 입학할 때쯤 저는 엄마와 20년 만에 이별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면 제가 대학을 서울로 다니게 되면서 살던 곳에서 올라와 자취생활을 해야 했거든요. 엄마는 이런 제 얼굴을 만지작거리시며 20년 동안 엄마랑 한 번을 떨어져서 산 적이 없는데 우리 딸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엄마는 벌써부터 막막해 죽겠어. 그렇다고 그렇게 힘들게 들어간 대학을 다니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라며 농담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 웃음 뒤에는 엄마의 씁쓸한 얼굴도 함께 보였죠. 저도 이런 엄마의 손을 잡으며 엄마, 걱정 마. 내가 주말마다 엄마한테 내려올게. 금요일 저녁에 와서 일요일 아침에 올라가면 그래도 이틀 동안은 우리 같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엄마도 나 없다고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삼시세끼 잘 챙겨 먹고 밤에는 문 꼭 잘 잠그고 자야 돼. 라고 하니 엄마 또한
으이구, 내가 너한테 할 말을 네가 다 하면 어떡해.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우리 딸 서울 가서도 잘 지내야 돼. 지방에서 올라왔다고 기죽지 말고. 그리고 주말엔 매주가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내려오고. 라는 인사를 뒤로 한 채 저는 엄마와 4년간만 이별을 하기로 했죠. 하지만 엄마에게 주말마다 꼭 내려가겠다고 했던 제 약속은 좀처럼 지키기가 어려웠어요. 학기 초에는 신입생이라 적응하느라 바빴는데 그 시기가 지나니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알바를 하느라 집에 내려가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공강이 있는 날까지 쉬지 않고 알바를 했거든요. 엄마와 같이 살 때는 몰랐는데 따로 살다 보니 무슨 생활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지 정말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었거든요. 매번 엄마한테 연락을 할 때마다 좋은 소식보단 돈 얘기를 해야 했기에 그것도 정말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생활비랑 월세는 제 힘으로 벌어보고자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엄마도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기에 집에 내려오라는 소리는 하지 못하셨죠. 저도 명절이나 방학 때나 엄마 생신 때나 겨우 시간을 내서 내려갔어요. 그러는 사이 엄마도 많이 늙으셨는데 그 흔적이 얼굴에 그대로 보이더라고요. 창창했던 피부는 주름이 늘어져 눈가를 덮고 있었고 풍성했던 머리도 숱이 많이 빠진 그런 모습이었어요. 엄마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 걸 함께해주지 못해 미안할 따름이었죠. 근데 더 가슴이 아팠던 건 엄마가 이미 많이 혼자 사는 삶에 익숙해졌다는 겁니다. 이런 엄마가 애처로워 졸업하면 취직은 고향에 내려와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도 엄마, 나 졸업하면 여기 내려와서 직장 잡을까 봐 라고 하니 엄마는 반색을 하며 그래도 되는 거야? 나는 네가 당연히 직장도 서울에서 다닐 줄 알았어. 엄마야, 네가 여기서 직장 다니면 좋지. 시집가기 전까지 같이 있을 수 있잖아. 라고 하시는데 저도 최대한 그럴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막상 취직 준비를 하다 보니 고향에 내려가 직장을 잡는 건 쉽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서울이 일할 때도 많고 저를 뽑아주는 데도 많았거든요. 이런 제 사정을 엄마는 누구보다 먼저 알아주셨고 엄마가 돼서 밥벌이 하겠다는 딸을 말릴 생각은 없다며 열심히 하라고 응원을 해주셨죠. 그렇게 저는 제 전공을 살려 평촌 학원가에 있는 수학 전문 학원에 강사로 취직을 하였고 학원 강사로 유명세를 떨치겠다는 목표로 하나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저는 직업 특성상 애들이 끝나는 방과 후에나 일이 시작이 되었기에 낮에는 할 일이 없었는데 그 시간이 아까워 재수학원에 취직을 해 파트타임 강사로 재수생들을 가르쳤고 저녁에는 본업으로 돌아와 고등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했죠. 저는 주말도 없이 일을 했기에 나중엔 엄마가 주말마다 올라오셔서 반찬이랑 집안 살림을 도와주시곤 했어요. 늦게까지 일을 하고 집에 가면 엄마가 있으니 좋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에게 엄마, 그러지 말고 엄마도 올라와서 나랑 같이 살래? 이제 나도 밥벌이도 하고 조금 안정됐으니까 엄마랑 같이 살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제안을 하니 엄마가 깜짝 놀라며 의외의 반응을 하는 겁니다. 아니, 엄마는 그냥 살던 데서 살게. 아무래도 여기서 살면 불편한 게 더 많지. 너도 몇 년 안에 이제 결혼도 할 테고 엄마도 혼자 살면서 연습을 좀 해야지 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엄마가 제가 먼저 같이 살자는 이 말을 해주길 기다리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의외의 반응에 되려 제가 더 섭섭했어요. 엄마 말대로라면 저도 결혼하기 전에 엄마랑 몇 년 더 같이 살고 싶었거든요. 고작 엄마랑 같이 산 세월이 20년밖에 되지 않아 전 아쉬움이 남았는데 말이죠. 그리고는 제게 그러더라고요. 우리 딸은 언제 결혼할 거야? 예전에는 30살 되기 전에 결혼하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 엄마가 살아보니까 일찍 결혼해서 애 낳고 자리 잡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 라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엄마는 평상시에는 하지 않는 질문들과 반응을 하셨어요. 그리고 머지않아 저도 엄마가 왜 이런 질문과 반응을 했는지 알게 되었죠. 바로 엄마한테 남자친구가 생긴 겁니다.
하루는 엄마한테 별다른 연락 없이 깜짝 놀래켜주려고 집에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엄마가 자신의 남자친구랑 같이 집에 있다가 제가 그걸 보곤 엄마 남자친구 존재를 알게 된 거죠. 엄마도 당황하고 저도 당황하고 그 남자도 상당히 당황을 했는데 저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기겁을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글쎄 그 남자는 누가 봐도 엄마보다 한참이나 어린 남자였거든요. 한 50대는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다리가 한쪽 불편한 사람이었는데 왼쪽 다리를 절뚝거렸어요. 그 사람은 절 보자마자 실례가 많았다며 도망가듯 집을 나섰고 엄마는 그런 제 앞에 고개를 푹 숙이며 미안하다고 하는 겁니다. 전 그 말에 엄마의 손을 잡으며 엄마, 뭐가 미안해. 엄마가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뭐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 생겨서 연애하는 건데 뭐가 미안해 라고 하니 엄마는 그제서야 고개를 들으며 나이 먹고 주책맞게 나보다 어린 남자나 만나고 다니고 너한테도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동안 말을 못했던 거야. 사실 저 남자 만난 지 꽤 됐어. 한 2년 정도 됐는데 나한테 보험 든다고 하다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네 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런 엄마에게 잘 됐다고 했어요. 사실 저도 엄마가 혼자 외롭게 지내는 게 늘 마음에 걸렸거든요. 엄마는 그런 제게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이랑 결혼하고 뭐 혼인신고하면서 살 생각은 아직 없어. 나도 2, 3년 만나봤지만 2, 3년 만나고 어떻게 사람 속을 알겠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언제 한번 그 사람을 정식으로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하는데 저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했어요. 솔직히 저는 딸 입장으로 이런 경우가 그냥 순수하게만 보여지지 않았어요. 엄마보다 10살이나 어린 몸이 불편한 그 사람이 왜 엄마랑 만나는 걸까 제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사람 몸이 불편하다 보니 엄마의 몇 푼 안 되는 재산을 노리는 건가? 아님 다른 뜻이 있는 건가 싶은 별의별 걱정에 빠른 시일 내로 약속을 잡아 만나자고 했어요. 저도 한번 만나보고 판단을 해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한 달 뒤 엄마와 엄마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과의 만남 후 왜 엄마가 이 사람과 2, 3년 동안 만나오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이분은 엄마에게 정말 진심을 다해 마음을 표하고 있었는데 엄마도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았어요. 사소한 거 하나까지 엄마를 배려하고 엄마를 아끼는 그분의 젠틀한 태도에 저도 조금은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분도 제게 그러더라고요. 내가 엄마랑 만나는 게 딸 입장으로선 불편하고 색안경을 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엄마를 생각하는 내 마음은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제인 양도 엄마랑 내 사이 묵묵히 지켜봐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데 엄마가 그분을 쳐다보는 눈빛에 저도 알겠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그분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았고 푹 빠져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 만남이 있고 난 후 저희 셋은 꽤나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그분의 존재를 알고 나서부턴 엄마도 저한테 숨기고 감추는 게 없다 보니 좀 더 자유롭게 저랑 그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고 만남을 갖게 되었죠. 한 번은 엄마의 60세 생신 때였는데 육순을 맞이해 셋이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강원도에 펜션을 빌려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추억도 쌓고 엄마의 생일도 함께 할 겸 겸사겸사 가기로 한 거죠. 그리고 그날 밤 펜션에서 바베큐를 구워 먹으며 술을 한 잔씩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는데 엄마가 피곤하다며 이만 자리를 정리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뒷정리는 제가 할 테니 두 분은 먼저 들어가시라고 했죠. 그러니 엄마 남자친구분께서 제인 양, 정리는 내가 천천히 할 테니까 제인 양도 들어가서 쉬어요. 운전하느라 피곤할 텐데. 나 이래봬도 상체 힘은 좋아서 혼자 다 정리할 수 있어요. 라며 얼른 들어가라며 제 등을 떠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마지못해 방으로 들어갔고 씻고 나왔는데 밖에 두고 온 제 스카프가 생각이 나 엄마랑 엄마 남자친구분의 숙소가 있는 데로 다시 걸어 올라갔어요. 그리곤 순간 제 눈을 의심하는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아니 엄마 남자친구가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며 스트레칭을 하더니
멀쩡히 2다리로 걸어 펜션으로 가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곤 내가 술에 많이 취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쩔뚝거리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데 저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해야 했고 몰래 그분을 뒤따라갔어요. 그리고 그때가 7월 달이었는데 강원도의 저녁 공기는 꽤나 쌀쌀해서 창문만 열어도 시원한 그런 날이었었어요. 그래서 엄마랑 그 사람이 있는 펜션 거실 창문도 활짝 열려져 있었는데 저는 그 창문 쪽으로 가 안에서 그 사람이 돌아다니는 걸 포착해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거실 창문 쪽으로 다가오더니 누군가와 통화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그 창문 밑에서 최대한 몸을 숙여 그 사람이 통화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죠. 그 사람도 엄마가 깰까봐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통화를 하는데 그 통화 내용은 가히 충격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남자와 통화를 하는 듯 했어요. 찬웅이 형, 이제 슬슬 일을 벌려야 될 것 같은데 셋이서 자주 만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안하고 애가 눈치를 챌 것 같아. 애가 좀 약삭 빠른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오늘 내가 작전대로 할 테니까 형도 슬슬 준비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을 벌리고 무슨 작전을 하는지 저는 그 사람이 저희 엄마한테 해코지를 하기 전에 엄마를 그 방에서 데리고 나와야 했어요. 멀쩡한 다리로 방으로 들어가는 그 남자를 동영상으로 다 찍어두곤 곧바로 펜션 문을 열었는데 역시나 문이 잠겨져 있었고 저는 문을 열라며 미친 듯이 두드렸고 엄마를 부르며 문 좀 열어보라고 했어요. 그러니 그 남자가 무슨 일이냐며 문을 열었고 엄마도 깜짝 놀래선 왜 그러냐며 잠에 깨선 밖으로 나오는데 저는 그 남자를 사정없이 밀치며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정체가 뭔데 다리까지 쩔뚝거리면서 쇼를 하고 있는 거냐고 라며 소리를 치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 엄마는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며 제게 왜 그러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 제가 몰래 찍은 동영상을 보여줬고 당신이 찬홍이란 형하고 전화하는 내용까지 전부 다 들었어. 대체 우리 엄마한테 뭔 짓을 하려고 그딴 통화를 하고 있었던 거야? 라며 엄마한테 빨리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 엄마가 절 보며 너 방금 누구라고 한 거야? 찬홍이라고?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 엄마가 그 말에 털썩 주저앉으며 그 남자를 향해 당신 대체 내 전남편이랑 무슨 사이야? 라고 하는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엄마 입에서 제 아빠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엄마는 그 남자를 향해 당장 사기로 경찰서에 가기 전에 이실 죽고 얘기하라며 막 소리를 지르셨고, 그 남자는 그제서야 저희 아빠라는 사람과 계획한 이야기를 내뱉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에 저희 아빠에 대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저희 아빠라는 사람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몇 년 동안 엄마 몰래 바람을 펴왔고, 그 현장을 잡은 엄마가 그 당시 아빠를 간통죄로 고소를 하였대요. 그래서 아빠가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고 엄마와 이혼을 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 엄마도 아빠에 대한 이런 방구 언급도 하지 않았던 게 이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남자로부터 듣게 된 아빠의 계획은 바로 엄마를 상간녀로 낙인지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아빠가 먼저 깜빵 동기였던 이 남자에게 돈을 주며 이런 제안을 했고, 이 남자는 본인이 유부남인 걸 속이고 엄마한테 일부러 접근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엄마랑 연애를 하다가 본인의 아내로부터 상간녀 소송을 걸게끔 거미줄을 쳐놓은 건데, 엄마는 당연히 이 남자가 유부남인 건 꿈에도 모르고 계셨던 거죠. 그렇게 해서 만약 엄마가 상간녀 소송으로 유죄를 받으면 아빠는 그 판결문을 가지고 엄마가 다니는 보험회사까지 찾아가 그 소송 판결문을 뿌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사실을 듣곤 엄마도 저도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그 남자 말로는 엄마가 아빠한테 간통죄 소송을 하는 바람에 아빠가 징역까지 살았고, 그것 때문에 사회생활도 못하게 되어 그걸 복수 삼아 30년 동안 이 일을 준비했다는데, 이건 완전히 사이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제발 고소만 하지 말라며 본인 밑으로 딸린 자식이 셋이라며 또 감방 신세를 질 수 없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라고요. 저는 그 남자한테 아빠 번호를 알아낼 수 있었고 아빠라는 사람을 만나봐야만 했습니다. 엄마는 소름이 끼친다며 그 인간 얼굴 못 볼 것 같다고 하는데, 아빠라는 사람은 제 전화를 받지 않았고 다음 날은 전화번호까지 바꿔버렸어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 이 두 것들을 소송하려고 변호사 사무실까지 찾아가 다 알아보았는데, 결론은 저희가 피해를 입은 게 단 한 건도 없어 사기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엄마는 이렇게나마 그 인간들의 실체를 알게 되었으니 더 이상은 일을 만들지 말자며 제게 면목이 없다고 미안하다고만 하시는데, 저는 이런 엄마에게 위로를 해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빠라는 그 인간이 얼마나 쓰레기였는지 30년이 지나 알게 된 거죠. 그 후로 엄마와 제게 찝쩍거리거나 이상한 낌새를 보이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엄마는 이 일로 제가 사는 곳에 올라오셨고, 트라우마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도 무서워하시고 누군가 대화하는 것도 못하셔서 일까지 그만두게 되셨어요. 그리고 집 밖에도 나가지 않으시며 1년 넘게 집에만 계셨죠. 저는 이런 엄마가 혹여나 우울증이라도 올까봐 같이 병원에 다녔는데, 이미 우울증 초기 증세가 있다고 하였고 근 2년 동안 치료를 통해 지금은 조금 나아진 생활을 하고 계세요. 엄마에게 아빠라는 그 사람은 정말 엄마 인생에서 최악인 사람이었어요. 30년 전엔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받고 30년 후엔 생각지도 못하게 나타나 엄마에게 또 한 번 대못을 박았으니까요. 지금은 이렇게 과거 이야기를 툭 터놓고 해도 될 정도가 되어 사연을 보내보는데요.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부디 저희 모녀처럼 사람에게 속지 마시고 누구든 잘 알아보시길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희 모녀의 긴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부쩍 추워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며 하루하루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